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입니다. 2024년 5월 30일입니다. 김종인 씨 잘 알죠? 김종인 씨는 이준석의 스승입니다. 정치적 스승입니다. 무지무지하게 가깝습니다. 근데 한동훈에게 느닷없이 김종인이가 한동훈에게 시비 걸었어요. 이준석이도 며칠 전부터 슬슬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거는 이준석이가 거는 건요. 이렇게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들 다 둘이서 정치 전략을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동훈이하고 한테 계속 이준석이가 쪼아댑니다. 말을 붙이려고 막 쪼아대 이렇게 해도 약 올리고 저렇게 해도 약 올리고 한동훈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정도로 철딱선이 없는 아이고는 상종 안 하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완전 무시 전략인데 또 그제는 말이죠. 이준석이가 뭐라 했냐면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의견을 표시해라. 그거 안 하면 당신은 대선도 안 되고 당 대표도 안 된다. 나가서도 안 된다 하고 또 약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한동훈은 그자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합니다. 근데 김종인이가 딱 어저께 나섰습니다. 전혀 다르게. 한동훈은 1년을 참아라. 당대표 나오지 마라. 좋은 기회가 온다. 이렇게 얼굴이 영 바뀐 모양으로 딱 충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 거죠. 이준석이를 객관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한동훈이가 실기를 해버리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냐라고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이 이 개혁신당이 무슨 개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힘은 1년이 지나면 더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누가 다시 지자체 선거를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때 기회는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그때 할 것이지 지금 미리 나서지 마라. 이번 당대표 나서지 마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표를 한동훈이가 안 나가야 이준석이한테는 이익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지 않고 2026년 6월 지방선거 등 다른 기회에 등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다. 이걸 갖다가 의미하면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냥 나오지 마라 하는 거는 기회를 자칫하면은 박탈시켜버릴 수 있는 이 한동훈의 지금 여력은 뭐냐면 선거에서 참패 비록 했지만 참패는 했지만 이 한동훈은 최선을 다했고 또 이 참패가 누적되어 온 이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인식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를 많이 한다고요, 국민들이. 한동훈이 때문에 참패한 건 아니고 참패될 구조에서 그나마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했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은 생각하고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제일 좋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이가 이번 찬스를 놓치면요. 나중에 예를 들면 1년 뒤나 2년 뒤에 만약에 어떤 계기가 돼서 당대표 선거에 만약에 나간다고 칩시다. 그때 되면요. 상대 후보들이라든가 얘기들이 인심은 다 잊어버리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니까 저 당을 망쳐가지고 참패를 시킨 놈이다. 그러니까 저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비난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될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찬스를 놓치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함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제가 느끼는 생각인데 느닷없이 이준석이나 잘 돌봐줄 거지. 개혁신당 고문까지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김현정 뉴스쇼 거기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한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 당분간 당에 들어와.
대표 같은 걸 할 생각은 안 할 거라 본다. 안 할 거라고 본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소위 여당의 당대표라는 것이 대통령실과 관계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했을 거다. 결국 여당 대표라는 것은 대통령과 관련해 행동 반경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전 위원장이 다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식으로 꼭 당대표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김종인은 최근에 논란이 된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도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죠.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패배를 갖다가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자기도 부인을 못하니까요. 사실 국민의힘은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나가서 물 좋을 때 노져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물 좋아요. 한동훈에게 물 좋아요. 물 좋을 때 노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년 지나고 뭐 2년 지나고 다음번에 되면 물이 좋은지 물이 더러운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레시암 법칙이 작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레시암 로우 알죠? 정치권은 더더욱이 그레시암 로우가 아주 극심한답니다. 그레시암 법칙. 예. 그래서 한동훈은 자기가 선택할 일이지만 이런 김종인의 이런 상당히 좀 음흉하다면 음흉한 이런 말에 대해서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한동훈은 자기 앞길은 자기 스스로가 선택할 테니까 그거야 뭐 깊게 잘 판단을 하겠지만 아주 김종인하고 지금 이준석이하고 성동격설을 하면서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들을 요즘 정치 전략적으로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에게 조언이라는 이름을 들어가지고 일단은 어떻게 정치가 흘러가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전 위원장을 만날 일은 없을 것이고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적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마치 한 전 위원장이 측에서 요청이 오면 만나겠다는 뜻을 은연중에 표시하는 이 김종인은 어떤 수를 쓰고 있을까요? 네. 네. 이 정치는 암수 잘 쓰는 사람들이 이긴다고 합니다. 암수란 건 바둑에서 남을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거대한 숨어있는 속임수. 정치, 바로 이게 이재명의 특허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참 잘하는 게 그걸 잘해요. 암수를 잘해요. 암수가 셉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권력이 넘어가면은 그 국민은 죽습니다. 룰라, 차베스가 딱 금방 되고 그 다음에 히틀러가 곧 됩니다. 얼마 전에 이원욱 의원이 그랬죠. 그 당대표 그 탈당하기 전에 원내 대책회의를 하는 데서 회의를 하면서 바로 이재명을 가리켜서 당신은 히틀러 나치스가 되는 거 아니냐? 나치스를 향하고 있냐 하고 세게 그냥 나치스 얘기를 꺼내가지고 비판을 한 적이 있었죠. 아마 가슴이 움찔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원욱은 탈당했습니다. 왜? 하위 20%인가 뭐 10%인가 해가지고 날려버렸습니다. 이재명이는요, 눈에 한 번만 나면 다 날려버렸어요. 이번 공천은 이름 아는 사람 공천 몇 명 있습니까? 들어본 이름 있습니까? 김준혁이란 사람, 뭐 양문석이란 사람들 우르 다 됐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재명의 수입니다. 암수입니다. 네, 이 암수가 센 사람들이 대한민국, 김종인은 비례대표를 6번인가 했죠. 비례대표만 6번 한다는 건 수가 보통 센 사람이 아니죠. 왔다 갔다 야당 왔다 여당 갔다가 하면서 말이죠. 지금 21대 총선에 국민의힘을 참패시킨 총괄선대위원장이 바로 김종인이었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재명이라든가 조국이라든가 범죄 피의자들 또 그들의 행적을 잘 아는 이런 데 대해서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번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이 날아갑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는 애국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저항을 하고 이제 더 큰 저항을 우리 국민들이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들은 대통령 탄핵을 지금 작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전 중에 있습니다. 작전 시작한 게 아니고요. 벌써 시작했어요. 벌써. 그리고 일면 작전을 지금 하고 있고 벌써 집회를 지난 토요일 나갔죠. 이제 그것이 밤에만 딱 바뀌어가지고 촛불 들면 촛불이 됩니다. 그러나 촛불에 이제는 당할 대한민국 국민 없습니다. 네. 대통령도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대한민국 국가를 혼란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파탄내려는 그 야당들, 이재명과 조국의 그 행동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단호하게 맞설걸요? 꿈에서들 깨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딱 단결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쓰러뜨리려는 세력에 대해서 압도하는 저항의 힘을 갖고 있고 있다가 만약에 저항이 필요할 때는 바로 일어나서 분쇄를 해버려야 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